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대에 들어서면 세금만 내도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1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특히 제2금융권에서 76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예측도 함께 나왔는데요. 김미연 기자입니다.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대출자 1,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 수준이 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90%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DSR 90%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이 결과는 3월 평균금리 3.96%에 3%포인트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겁니다. 심각한 곳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입니다. 만약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% 수준이 됐을 때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을수록 소득의 90%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할 대출자는 7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2금융권 대출은 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기에 2금융권 대출 금리는 10%를 넘어선 상황. 따라서 76만 명은 대출 상환이 힘들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.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%로 지난해 말보다 0.3%포인트 올랐습니다. 기업 대출 연체율의 2배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. 특히 부실 여신 지표는 금리 인상의 후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적된 부실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사실 금리 상승할 때 변동금리이면은 바로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, 기준금리 업데이트 시점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한테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편 당정에선 이자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.